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빈입니다. 이번에 2021년도 가이스트리 연조직 관리실 이 프로그램에 제가 한 강의를 맡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강의를 저도 좀 보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 아니면 또는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 또는 앞으로 더 해보아야 되겠거나 아니면 공부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임플란트 2차 수술할 때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그 힐링 어버터먼트 사이와 치관 사이에 공간을 벌려놓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팔라치 테크닉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통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열어놓는 이런 것들 통해서도 충분한 힐링 과정이 지나면은 자연스러운 연조직의 외형이 형성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러 술자가 의도를 해서 오픈 운드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고요. 그것에서 힐링이 일어나는 과정을 유도한 것이라고 하면은 조금 반대되는 것으로 다음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전공의 때 시행을 했던 케이스인데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GBR을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기 위해서 수처를 시행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처가 되어 있고 수처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그 치주과 수련을 받기 전에는 교과서상으로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골드 스탠다드이다.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리에 가지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 수술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수처를 꼼꼼히 해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를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수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연조직 부위가 좀 얇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너무 수처를 할 때 텐션을 가한 경우도 있지만은 스티치아웃을 하고 그 체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창상 부위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 조언을 통해서 환자분에게 적절하게 그런 관리를 통한 유도를 하고 제가 드레싱을 자주 시행해 준 결과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났더니 거의 티가 나지 않게 깨끗하게 힐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를 했던 또는 의도를 하지 않았던 간에 이 우리가 수술을 한 부위는 노출이 되게 되는 경우를 임상에서 흔히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출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학생 때 배웠던 것처럼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로 인해서 너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처치를 해주고 아니면 또 이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이용을 해서 충분한 연조직이 생기게 할 수 있다면 임상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연직이 치유 과정을 거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예전의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발치를 하고 그 발치와 부위에 치료제 보존술을 시행해 준 다음에 연조직과 경조직의 치유가 충분히 되고 볼륨이 유지된 것을 확인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보통의 추세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골 조직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있어 왔고요. 또 여러 가지 문헌이나 임상 케이스들을 볼 수 있지만 연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연조직의 재생과 그 다음에 증강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술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2008년도의 보고에 따르면은 이 케이스는 임플란트 즉시 식립을 하면서 GBR을 할 때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통해서 멤브레인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놓는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라고 하면서 다음 케이스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멤브레인이 DPTFE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비흡수성 멤브레인인데요. 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함으로써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반드시 시킬 필요가 없고, 이 노출되어 있는 DPTFE 멤브레인, 즉 비흡수성 멤브레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구강 내 환경으로부터 아래쪽에 있는 임플란트와 GBR 부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감염 위험성도 적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위 위로 세컨더리 힐링이 잘 되면서 연조직이 생기고 또 심미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사실 2010년도대 초반 이후에는 비흡수성 멤브레인으로 가장 훌륭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고텍스 멤브레인을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의 시기는 거의 흡수성 멤브레인이 대세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흡수성 멤브레인에서도 적용시켜서 심미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3년도와 14년도 연구에 따르면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GBR을 해주는 과정에서 흡수성 멤브레인을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열어둔 상태로 오픈 운드 스테이트 상태로 남겨둔 것과 코로나리 어드밴스드 플랩을 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킨 경우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를 살펴보시면은 그냥 GBR만 해놓고 오픈 스테이트로 놔둔 상태에서는 각하 조직이 증가된 소견을 보이는 반면에 코로나리 어드밴스드 플랩을 해서 수술 부위를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켜 주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각하 조직이 감소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것의 원인으로 코로나리 어드밴스드 플랩을 시행을 하면서 연조직이 텐션이 가하게 되고, 텐션이 가해진 연조직이 하방에 골조직에 압축력을 가하게 됨으로써 안쪽에 있는 골조직에 있어서도 흡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오히려 오픈을 시켜 놓는 것이 2차 치유를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연조직이 있어서 또는 경조직이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임상 연구를 살펴보시면은요, 세 가지 군으로 나누어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그룹은 우리들이 하는 보편적인 리치 프리저베이션의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콜라겐 본을 넣어주고 발치와에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커버리지를 한 다음에 수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멤브레인을 덮지 않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힐링을 유도한 그룹입니다. 각 그룹들에 대해서 4개월 지난 후에 비교를 해보았더니 술전에 비해서 4개월이 지났을 때 그룹 1에서 이렇게 골조직이 볼륨이 충분히 유지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연조직에 있어서도 그 수축되는 양, 그러니까 디멘전의 변화량이 가장 적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흡수성 멤브레인을 통해서 발치와 부위 아니면 또는 뭐 GBR을 할 때 오픈 운드 스테이트로 놔두어서 오픈 힐링을 유도하면은 하방에 있는 골조직이 잘 생성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더해서 상부의 연조직이 이상적인 형태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테크닉을 앞서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였던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부의 연조직의 자연스러운 힐링을 유도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오픈 힐링 테크닉이라고 저희들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먼저 간단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46번 치아에서 굉장히 치주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존과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발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케이스이고 주변에 치주 질환이 없기 때문에 아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시행을 하고 통상적인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한 다음에 스티치 아웃하고 2주 정도 지났더니 이렇게 오픈 힐링 테크닉, 앞서 말씀드린 그런 테크닉 하에 세컨더리 힐링이 잘 이루어져서 연조직이 생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쪽에 리치 프리저베이션 해놓았던 공그래프트 매테리얼들이 역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요. 골 형성이 부족한 부위는 추가적인 GBR을 시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수처를 시행한 다음에 힐링되는 양상을 확인해 보았더니 역시 2차 치유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세컨 서저리 할 때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이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보철까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도 보시면은 버칼 쪽을 보시면은 주변 치아와 뮤코징지발 정션 또는 마지날 징지발 부위에 있는 여러 가지 디멘전이나 컨투어, 라인들이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조직들과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역시 임플란트 주변에 예전에 이식해 놓았던 골 이식제들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상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경우이고 어떠한 특별한 테크닉을 요구하지는 않고 통상적인 리치 프리저베이션 수식만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면은 이제 이건 제가 가이스트리사의 그 홈페이지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아주 인택트한 거 깨끗한 발치와인 경우에는 바이오스 콜라겐을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뮤코그래프트 실을 통해서 실링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리치 프리저베이션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디펙트가 있는 부위, 골소실이 있는 부위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실링을 해주는 것에 넘어서서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이 디펙트 부위까지 충분히 커버리지를 해 주어야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옆에 있는 도해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단일치인 경우이고요. 조금 더 그 다수치아에 이완이 되어 있고 치주 질환이 이완이 되어 있어서 그 수술 부위가 커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 뮤코그래프트 실을 통해서 실링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흡수성 멤브레인을 통해서 단순히 커버리지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뮤코그래프트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술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임상적으로 많이 제가 적용을 해보았는데 굉장히 괜찮고 성공적인 결과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뮤코그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매트릭스이고요. 포사인 콜라겐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소프티슈 리제너레이션에 아주 적합하고 오픈 힐링을 유도하는 데 탁월하며 그리고 이 재료가 이 위쪽에 있는 이 부위는 컴팩트한 부위이고요. 아래쪽은 스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컴팩트한 부위는 연조직이 자연스럽게 상피 조직이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강 내 다른 부위에서 어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오는 것에 대한 차폐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래쪽에 스펀지한 타입에 있어서는 블러드 클롯이 잘 안정화되면서 연조직이 잘 자라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쓰게 되면은 보았더니 이 설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주변 조직과 굉장히 조화로운 모양이나 그런 색깔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자가 조직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술 부위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연조직 대체제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수술 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에 적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앞선 케이스보다 조금 더 그 치료 부위가 넓고 그 다음에 치주염의 심도가 훨씬 더 심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16번, 17번 이 치아 부위이고요. 프리앱을 여기서 발치를 하고 나서 살펴보았더니 버칼 쪽에 본 디펙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리치 프리저베이션 수식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좀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본을 마찬가지로 넣어주고 다음에 바이오 가이드를 통해서 커버리지를 해준 다음에 위쪽에 뮤코그래프트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스티치아웃을 할 때 보시면은 여기 약간 노리끼리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지저분한 타입으로 힐링이 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는데 이게 흡수성 멤브레인 또는 흡수성의 콜라겐 매트릭스를 적용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있는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 과정을 쭉 이제 지켜보면은요, 저희들이 뭐 드레싱도 해드리고 환자분한테 헥사메딘 가글도 유도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위해서 3개월째 네오나시 정도가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있었던 디펙트가 거의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 눈이 띄지만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잘 치유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해서 인시언을 그어서 플랩을 열어보면은
아까 전에 이 16번 치아 부위의 이 보컬 쪽은 굉장히 본노스가 심했는데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위에는 GBR을 시행을 해주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가능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통해서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철까지 잘 들어갔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 연조직의 외형이 그 주변 치아들에 비해서 그 함몰되는 양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굉장히 조화로운 상태로 잘 치유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골 조직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 이 환자분은 이 임플란트를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수술을 하면서 치주질환에 이완되어 있는 부위 아니면 치료 부위가 굉장히 큰 부위에 있어서도 이 뮤코그래프트를 리치 프리저베이션에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수식을 이용을 하면은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49세 여환이신데요. 이 환자분에 있어서는 연조직이 있어서 앞에 케이스의 환자분보다 조금 더 시비어한 케이스입니다. 26번 치아이고요. 26번 치아 부위를 보시면은 뮤코징지발 정션 하방으로까지 연조직이 퇴축이 있고 그 다음에 치근의 노출이 심하게 있습니다. 역시 플랩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치근이 거의 바깥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고요. 본에서 거의 떠 있는 플로팅 스테이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환자분보다는 그 치료의 범위는 굉장히 적지만 골소실의 심도는 더 심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해주는 리치 프리저베이션 테크닉을 통해서 본그래프트를 시행을 하고 그 위에 바이오 가이드를 통해서 커버리지를 하고 위쪽에 콜라겐 매트릭스, 뮤코그래프트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뮤코그래프트를 이 케이스에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임상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점 한 가지는 이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컬 쪽에 수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직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찢어지는 양상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뮤코그래프트를 적용을 해주고 수혈을 해주면은 이러한 것들이 수혈을 해줄 때 하방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이 방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는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뮤코그래프트를 살짝 인게이지를 시켜서 수혈을 해주면은 훨씬 더 쉽게 수혈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것도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치유 과정을 거쳐서 오픈힐링 이 스테이트를 통해서 잘 치유가 되면은요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네오나스트 확인을 해 보면은 연조직의 외형을 보시면 버칼 쪽으로 함몰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래에 있었던 그런 골소실이 많았기 때문에 함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주변 치아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 치아들의 이 치열에서 이 하우징 내를 파고드는 것만큼의 소실은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임플란트를 정상적인 위치로 식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추가적인 GBR을 하고 또는 이후에 세컨 서저리를 하면서 추가적인 연조직 증강수를 동반한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연조직의 외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칼 쪽에서 뮤카오 징지발 정션을 살펴보면은 이전에 굉장히 치은 퇴축이 많이 있어서 각하 조직이 거의 없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치아가 굉장히 조화롭게 뮤코징지발 정션이 자연스럽게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코그래프트를 리치 프리저베이션에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주면은 연조직에 있어서는 어떤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연조직 대체제를 쓸 때 항상 임상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연조직 대체제가 우리 자가 조직에 비해서는 어떠한 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또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연조직 증대술의 자가 조직과 콜라겐 매트릭스, 그러니까 연조직 대체제를 사용한 보고를 살펴보면은 자가 조직이나 연조직 대체제를 각 그 연조직 증대술에 같이 적용을 하였을 때 적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더 유의한 좋은 결과가 나타남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연조직이 증강되는 양상에 있어서는 자가 조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가 조직이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연조직 대체제를 사용함으로써도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연조직 대체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그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자가 조직을 체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불편감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데, 임상에서는 이 환자와의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과 라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연조직 대체제를 잘 쓰는 것은 임상 술식의 결과적인 측면에서나 환자와의 관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EAU 컨센서스를 살펴보면은 그 임플란트 주변에 있어서 연조직 대체제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 주었을 때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골 소실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부에 있는 연조직이 잘 힐링이 돼서 잘 생성이 되게 되면은 하방에 있는 골 조직의 보호, 그리고 그 흡수를 방지하는 효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 유지가 된 골조직, 경조직은 상부에 있는 연조직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조직과 경조직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치유가 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면 뭐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요. 이 연조직 대체제를 임상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케이스들이 구치부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임상적으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전치부입니다.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신미성이 확보가 되면 기능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만족하는 그런 어떤 난이도, 역치가 사실은 낮기 때문에 저희 치과의사들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은 덜한데, 그 전치부에 있어서는 이 부위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부위이고, 또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치과 의사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치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떤 특별한 테크닉을 쓴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그 연조직의 타입을 검사를 할 때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브를 안쪽에 넣어서 비쳐 보이는 양상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전치부 같은 경우에 아주 씬한 페노타입을 가진 경우에는 이 프로브가 비쳐 보일 정도로 연조직이 굉장히 얇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저희들이 이 수술을 함에 있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치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미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전치부의 골조직과 연조직이 있어서 그 변화는 여러 보고에 따르면은 빠르면 2주 아니면 3개월 이내에 그런 어떤 디멘전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50% 정도가 그 기간 안에 일어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 보시면 버칼본이 굉장히 얇게 있었고, 아래쪽에 보시면 두껍게 있는 경우를 비교한 케이스를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디멘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칼본이 씬한 경우에는 이 디멘전의 변화가 상당히 큼을 알 수가 있었고, 본이 두껍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멘전의 변화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방에 있는 골 조직이 아주 띡한 경우에는, 두껍게 있는 경우에는 골 조직의 외형도 크게 변화가 없고, 이에 따라서 위쪽에 있는 연 조직도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라비알 쪽, 버칼 쪽의 본이 굉장히 얇은 경우에는 이 골흡수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들이 이 골흡수가 어느 정도 될지 사실 임상적으로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수축이 되어 있는 경조직, 뼈의 부위에 연조직이 파고 들어가면서 자라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자라 들어오는 연조직을 추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 연조직이 어느 정도 자라 들어오고 또 이 자라 들어오는 연조직이 뼈의 생성은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 부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후에 치료해야 되는 부위에 있어서 예측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방에
뼈가 굉장히 얇은 경우, 그러니까 버칼 쪽 라비알 본이 굉장히 씬한 경우에는 연조직 안쪽으로 굉장히 자라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 들어온 연조직 때문에 하방의 골조직의 치유라든지 그런 외형을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뭐 엑스레이를 찍어 본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검사를 해서 예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바깥에서 육안으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연조직과 경조직에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치유 양상에 대해서 임상가들, 치과 의사들이 조금 더 제어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치를 하고 자연스러운 힐링 과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치조제 보존술이라고 하는 어떤 액티브한 수식을 시행을 하고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많음을 여러 보고들 아니면 또는 여러 임상 케이스들, 여러 강의들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후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플란트 식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의 차이를 사실 임상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리치 프리저베이션 해주면 추가적인 고리식을 할 그런 양이라든지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연조직이 있어서 치유가 양호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제 전치부에서 상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악 부위에 대해서는 우리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부위이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심미적인 요구도가 가장 높은 부위입니다. 이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발치 후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치조제의 흡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즉시 또는 조기 임플란트 식립이나 아니면 임플란트 식립을 조금 미루고 치조제 보존술을 먼저 시행해 주는 경우가 있겠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추후에 연조직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것을 여러 보고들과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19세 남한이신데요. 얼리 임플란테이션을 계획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발치를 하고 치조제 보존술을 해준 다음 연조직의 자연스러운 치유가 완성된 다음에 8주에서 1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한 얼리 임플란테이션 케이스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뼈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임상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초진시 사진인데요. 크라운이 프랙처가 되어 있고 디스탈 쪽에 보면은 파필라 부위에 약간의 염증성 소견이 보입니다. 아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하고 보았더니 그 11번 치아 디스탈 쪽에 있는 파필라가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찍었던 임상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좁았기 때문에 연조직 양도 작고 그 다음에 염증성 소견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바이오스 콜라겐 집어넣어서 패킹을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가이드를 태깅을 하면서 커버리지를 해주었는데 제가 사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게 아니고 그래도 8주에서 12주 정도 기다렸다 심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함몰되는 경우, 그러니까 컬lap스 되는 경우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조금 그 오버하게 골 이식제랑 바이오 가이드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처를 시행을 해주고 스티치아웃을 할 때 보면은 자연스럽게 통상적인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할 때 치유 과정을 따르는 것처럼 치유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수루 1개월, 2개월째까지 파필라 부위도 잘 치유가 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해서 플랩을 열어서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을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위에는 GBR을 시행을 하고 다시 수처를 시행하였는데 제가 이전에 이 앞에 초기의 상태에 이 환자분이 디스탈 쪽에 있는 파필라가 좀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거를 조금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이전에 힐링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하에 조금 텐션을 가해서 수처를 하였는데 역시 노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도 역시 수처를 할 때는 너무
텐션을 가해서 수처를 하거나 너무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인위적으로 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경험을 하였고요. 하지만 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부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유가 역시 2차 치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양호하게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저희들이 세컨 서저리를 할 때 다시 한번 보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세컨 서저리를 할 때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롤 테크닉을 통해서 위쪽에 있는 그 연조직을 말아서 조금 보강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그 연조직의 외형이 다시 볼록하게 나옴을 알 수가 있고, 이쪽으로 약간 밀어 넣으면서 롤링을 시켜주면은 디스탈 쪽에 있는 파필라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난 모습인데 주변 연조직과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파필라 필도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제 그 임플란트 식립하고 수후 7개월째 보철물 수정을 위해서 내원했을 때 보철물을 뺀 상태로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11번 치아의 라비알 쪽의 잇몸의 외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초진시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은 마지널 징지마나 뮤크 중지발 정션에 있어서도 특별한 변화 없이 이 이전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치료제 보존술을 시행을 해주고 한 8주에서 12주 정도 지나서 얼리 임플란테이션을 시행할 경우에 임상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환자분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잘 유지해서 잘 쓰시고 있고요.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40대 여환이신데 11번, 21번, 22번 치아가 문제가 있습니다. 11번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프랙처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레진으로 본딩을 해서 계속 쓰고 계셨고요. 21번, 22번 치아 같은 경우에는 실혈치고 이미 캐리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치아는 이제 보존가 상의하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계획하였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 치아들이 굉장히 라비오 버전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치아는 3개인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3개를 싣기에는 공간이 조금 좁고 보철물의 모양이 좀 좋지 않겠다 해서 임플란트를 2개를 심고, 애초의 계획은 22번 치아 부위는 캔틸레버 타입의 크라운을 만드는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즉시 식립을 시행한 이후에 22번, 23번 이 인접 부위에 연조직의 소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예측하에, 그리고 이제 이 22번 부위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고 이 부위가 캔틸레버 타입의 크라운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연조직이 충분히 보강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 임상적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동반하면서 VIP CT 그래프트를 동시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처를 시행해주고 스티치아웃 과정이고요. 수루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이전에 저희들이 그래프트를 해놨던 것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23번 메지알 쪽의 파필라 부위에서도 소실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컨 서저리 이후에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형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11번, 22번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2번 부위에 저희들이 캔틸레버 타입의 크라운을 넣으려고 했는데 공간 문제, 또 외형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냥 크라운을 2개로 넣는 것이 좋겠다고 보철과 교수님과 상의하에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환자분이 이 초진 상태에서 굉장히 치아들이 라비오 버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리지 자체가 팔라탈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고, 임플란트도 팔라탈 쪽으로 치우쳐서 식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루 홀 위치를 보시면은 위치는 좀 좋지 않지만 뭐 심미적으로나 아니면 이 초진 시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11번 부위의 디스탈 쪽에 약간 스카티슈가 계속 잔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버티컬 인시전을 긋고 나면은 스카티슈가 생기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많은 그런 방법을 쓰시겠지만
요즘에는 제가 버티컬 인시전을 많이 쓰지는 않고 연장을 해서 차라리 다른 치아 부위까지 좀 인시전 라인을 연장을 하는 그런 수술 방식을 택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 스카 티슈가 생기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조직 외형을 보면 11번, 21번 치아가 주변에 있는 치아의 연조직 외형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초진시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했던 22번 치아 부위, 23번 치아의 매제아 부위는 연조직에 특별한 소실이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널 징지발 레벨이 사실은 조금 달라서 이게 눈에 띄기는 하는데, 이 이전의 그 초진 상태가 워낙 마지널 징지발 라인에 있어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환자분도 만족을 하셨고 저도 만족을 하였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이 환자분이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싶었는데 내원을 하지 않으셔서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본 케이스에서 제가 VIP CT 그래프트를 하였는데요. 이 VIP CT 그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수식적으로 부담이 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조직을 이용한 VIP CT 그래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콜라겐 매트릭스, 연조직 대체제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살펴보았더니, 자가조직을 이식한 것과 콜라겐 매트릭스 쓴 것이 그렇게 임상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여드릴 케이스는 연조직 대체제를 사용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